그 환자분이 떼오신 차트의 내용을 제가 받아서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수술을 하지 않으신 오른쪽 눈에 대해서 그쪽 병원에서 남겨놓은 차팅을 보면 오른쪽 눈이 피질백내장이 3단계 정도, 핵경화가 3단계, 그리고 훈황온탁이 3단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셔서 산동검사를 해서 봤을 때는 피질백내장은 전혀 없는 0단계 상황이었었고, 훈황화 백내장도 전혀 없는 0단계 상황이었었고요. 핵경화만 조금 있는, 많이 쳐줘야 2단계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백내장이었습니다. 환자분들 나름 본인들 생각으로는 공부 많이 했고 나는 이제 좀 준 전문가다라고 하지만, 검사 결과에 대한 거는 의사가 속여버리면 사실 환자분이 어떻게 알 길이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얀과의 최연석 원장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고민 중인 환자분들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워낙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졌고, 병원을 가는 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더 쉬워져서 여러 병원을 다녀보시고, 또는 여러 병원에서 올리는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시고 수술을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 백내장 수술이 특히 좀 이 병원 저 병원 좀 다녀보셨더니 어떤 병원에서는 백내장이 심하다고 했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백내장이 별로 없다고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한때 뭐 이런 뉴스 나왔었잖아요. 멀쩡한 이빨을 다 환자를 속여서 임플란트로 다 갈아버렸다고 하는 어떤 치과의 뉴스가 예전에 한번 크게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백내장이 사실 있지도 않은데 백내장이 있다고 속여서 수술을 하는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의사, 어떤 병원을 믿고 수술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환자분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이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오셨던 환자분이신데요, 제가 이제 처음 환자분들 오시면 상담도 사실 조금 더 길게 하는 편이고, 얘기를 막 이것저것 들어보면서 뭐 때문에 불편해서 오셨는지 이런 얘기를 좀 적어 놓는 편이거든요. 다른 병원에서 3일 전에 아이엔 스토링 렌즈로 원거리에 맞춰서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아이엔 스토링 렌즈는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단초점 렌즈에 해당이 되고, 원거리가 잘 보이게 수술을 했다는 거는 가까운 거는 돋보기를 쓰시고 멀리 보는 시력이 1.0 가까이 나오도록 맞추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맞춰서 수술을 했는데 오히려 돋보기를 쓰기로 했던 근거리가 잘 보이고 원거리가 잘 안 보인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얘기를 했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자신이 추천해준 500만 원짜리 렌즈를 왜 안 했냐면서 환자분 탓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뢰가 떨어져서 이제 저희 병원으로 내원을 하셨고, 처음 저희 병원 내원하셨을 때 시력 검사를 해서 보면 오른쪽은 맨눈 시력이 0.15였고 왼쪽은 0.2가 나오셨고요. 그리고 교정 시력은 양쪽 다 1.0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병원들의 특징이 보면 수술 전에 교정 시력을 일부러 1.0까지 잘 안 씁니다. 0.7에서 8 정도로 일부러 낮춰 적게 되고요.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시력 검사를 한 걸 보면 교정 시력은 1.0까지 양쪽 다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 결과에서는 0.78 정도로 약간 낮춰져 있죠. 환자분이 어떤 렌즈로 수술했는지 렌즈 도수를 알아오셔서 그 도수가 맞는 것인지를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IOL 마스터라고 하는 렌즈 도수를 계산하는 기계에다가 계산을 돌려봤을 때 저희 검사 기계에서도 한 단계 정도의 근시를 남기는 적절한 도수라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간혹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아무리 검사랑 검안을 정확히 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수술을 해봤더니 도수 오차가 생겨서 근시나 원시, 난시 이런 게 좀 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은 검사 결과 대비해서 약간 근시가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멀리 있는 거는 잘 안 보이고 오히려 가까운 게 돋보기 없이 좀 보이면서 원거리 시력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백내장을 나누는 단계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핵의 경화가 생기는 정도, 그리고 얼마나 하얗게 변하는지, 그리고 푸낭 쪽에 생기는 그런 혼탁,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분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이상한 점이 있었죠. 이 환자분은 분명 그쪽 병원에서 백내장이 심해서 수술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들으셨다고 하고요. 그 환자분이 떼오신 차트의 내용을 제가 받아서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수술을 하지 않으신 오른쪽 눈에 대해서 그쪽 병원에서 남겨놓은 차팅을 보면 오른쪽 눈이 피질백내장이 3단계 정도, 핵경화가 3단계, 그리고 훈황온탁이 3단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셔서 산동검사를 해서 봤을 때는 피질백내장은 전혀 없는 0단계 상황이었었고, 훈황화 백내장도 전혀 없는 0단계 상황이었었고요. 핵경화만 조금 있는, 많이 쳐줘야 2단계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백내장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백내장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단순히 근시랑 난시가 있어서 시력이 떨어졌던
거지 백내장 때문에 시력이 떨어졌던 거는 아니거든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미 원시랑 난시가 심해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안경 돋보기가 쓰기 싫다 그러면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목표에 있었던 도수나 시력이 나오지도 않았었고, 그러면 과연 이분이 비싼 렌즈로 수술을 했으면 결과가 좋았을 것이냐, 그걸 다시 한번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데, 펜타캠이라 그래서 이 각막지 정도를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마주보고 있는 수치가 좌우는 비슷하지만 상하가 좀 비대칭이 많이 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히려 비싼 렌즈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 단초점 렌즈로 수술한 거에 비해서 더 시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각막 모양 때문에 다초점 렌즈를 썼으면 시력의 질이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분인데, 과연 500만 원짜리 더 비싼 렌즈로 수술을 했다고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왼쪽 눈을 수술을 해버려서 이제 오른쪽과 좌우 차이가 너무 심해져 버렸단 말이죠. 좌우 차이가 보시면 오른쪽이 플러스 3.75디옵터, 왼쪽이 마이너스 1.25디옵터니까 양쪽 눈의 갭이 거의 5디옵터 차이인 거죠. 그러면 굉장히 도수 차이가 많이 나면서 두 눈은 안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눈은 굉장히 어지럽고 불편할 수밖에 없어서 왼쪽 눈을 다시 원시로 되돌린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오른쪽 눈의 원난시를 줄여서 왼쪽 눈이랑 좀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거를 목표로 우리가 잡았고요. 오른쪽 눈은 사실 백내장이 심하지 않아서 안경이나 돋보기 쓰고 지내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눈의 차이 때문에 결국은 불편해서 오른쪽까지 수술을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른쪽 눈도 같은 IN 스토링 렌즈로 해서 원난시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오른쪽에 약간의 근난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맨눈 시력이 0.8, 교정 시력은 1.2까지 올라오고 있고, 왼쪽 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디옵터로 근시가 약간 좀 늘었죠. 두 눈의 도수 차이는 약 1디옵터 정도로 줄어들게 됐고, 환자분이 애초에 원치는 않으셨던 거긴 하지만 모노비전 상태가 된 거죠. 오른쪽 눈으로는 원거리가 잘 보이게 되고 왼쪽 눈으로는 근거리가 잘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셔서 실제로 좌측 눈을 재수술을 하지는 않고 그냥 맨눈으로 지내고 있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노안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던 케이스였습니다. 어떤 렌즈로 수술 받으셨는지 들으니 알콘 BBT라고 하는 렌즈로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백내장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노안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시력이 안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후발 백내장이 생겼다고 해서 레이저 치료까지 받았지만 시력이 안 올라오셔서 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내원하셨을 때 시력을 보시면 오른쪽이 0.5가 채 안 나오고 왼쪽도 0.5가 채 안 나오는 시력이었고요. 오른쪽은 근시랑 난시가 좀 남아 있어서 이걸 교정하면 0.7까지 시력이 올라왔었고, 왼쪽 눈은 원시가 좀 남아 있었네요. 그래서 교정을 하면 0.5보다 조금 더 보는 수준. 사실 왼쪽 눈은 거의 교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안 백내장 수술 받으시고 시력 안 나오면 처음에는 건조증이라고 했다가 건조증 치료해보고 시력 안 나오면 후발 백내장이라고 해서 레이저 치료 받으시고, 레이저 치료했는데 시력 안 나오면 그 다음엔 모르겠다, 눈이 이상한 눈이다 라고 하고 대학병원 가봐라 이런 식으로 안내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흔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각막 모양이 굉장히 안 좋으셨던 분입니다. 기존에 시력 교정술을 받으셨던 분이고, 각막이 깎인 이 위치를 보시면 중심부가 깎인 게 아니고 한쪽으로 쏠려서 많이 깎여 있거든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각막이 깎인 부분인데 왼쪽으로 많이 쏠려서 깎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각막이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 대칭이 안 될 수밖에 없고 비대칭성이 커지면서 각막의 고위수차가 늘어나게 되면 시력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눈에서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해서 시력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환자분한테 백내장도 별로 없는데 단순 노안이 있다고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시킨 거죠. 그리고 수술하고 났더니 오히려 환자분은 시력이 더 안 나와서 불편해하고 계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다시 하는 수밖에는 없기는 한데, 단초점 렌즈로 했을 때 그럼 시력이 얼마나 올라올 것이냐, 그것도 미지수긴 하거든요. 이미 각막 모양이 좋지 않은 눈이라서 이런 눈은 처음에 우선 백내장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은데 그냥 다초점으로 이렇게 수술을 무리해서 해버린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이분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처음 오셨을 때 이제 왼쪽 눈 사진을 보시면 인공수정체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수정체 전낭절개라 그러죠. 이 하얀색 요 선이 전낭절개 부분인데 여기가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원래는 전낭절개가 인공수정체 요 사이즈보다 약간 작게 돼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이즈가 약간 크게 되면서, 그리고 한쪽이 렌즈가 밀리면서 앞뒤 수정체 낭이 붙어버리면 후발 백내장이 좀 더 빨리 생기게 되거든요. 사실 이때도 레이저 치료를 하면 안 됐었죠. 그때 차라리 렌즈를 단초점 렌즈로 바꿨으면 더 나았을 것 같기는 한데, 후발 백내장 레이저 치료를 해버린 게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돼버린 거고, 우선 애초에 수술 결정을 한 게 가장 큰 패착이었지만 그 이후에 수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렌즈 선택도 문제였었고 수술 과정 그리고 후처치도 전반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환자분들은 인터넷으로 정말 많이 알아보고 가신 거거든요. 인터넷으로 유튜브 이 병원 저 병원 영상 다 찾아보고
보고 나름 공부 되게 많이 해보신 분들인데 이런 결과를 얻으셨어요. 환자분들 나름 본인들 생각으로는 공부 많이 했고 나는 이제 좀 준 전문가다라고 하지만 검사 결과에 대한 거는 의사가 속여버리면 사실 환자분이 어떻게 알 길이 없거든요. 백내장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4가지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가 적절한 렌즈의 선택이고, 두 번째는 백내장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의자의 술기, 그리고 밑바탕이 되는 정확한 검안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의사의 양심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술기나 검안이나 이런 거야 검안 기계나 의사의 경력이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의사의 양심, 참 이거는 어떻게 미리 알아보기가 힘든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백내장 수술이 시행되는 거를 보시면 1년에 한 60만 케이스 정도 수술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전체 통계를 보면 그 60만 케이스 중에 8, 90% 정도는 다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받고 계시고요. 10에서 15% 정도가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받고 계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가 맞고 틀리고 문제는 아니지만 10명 중에 8, 9명 정도는 단초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술 많이 받고 한두 명 정도가 다초점으로 하고 좋은 결과들이 이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은 어떻게 됐나 저도 사실 좀 궁금증이 있어서 최근에 한 1000케이스 정도를 모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 병원 케이스 같은 경우는 4분의 3 정도가 단초점으로 수술을 하고 계시고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가 다초점으로 수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받는 수술 통계에 비하면 단초점은 약간 적은 정도인데, 반대로 어떤 병원에서 10명 중에 8, 9명이 다초점으로 수술을 받는 병원이 있다라고 친다면 그 병원만 유독 경제력이 좋은 환자분들이 몰려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다초점 수술이 되는 눈의 조건이 좋은 환자분들만 몰려가지도 않을 것이고요. 대략적인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시고 그 통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병원들을 찾아서 가신다면 저는 어느 정도 좀 믿을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전환부 사진 있잖아요. 꼭 확인을 해보시고, 현미경은 진료실에서 바로 의사가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촬영을 해서 바로 보여달라고 한번 해보시고, 그 사진도 검사 결과를 떼서 다른 병원에 가져가서 그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해보고 검증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 케이스 같이 백내장 혼탁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수술을 하는 병원은 어느 정도 걸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력에 대해서도 좀 일부러 낮게 측정을 하고 봐라 이렇게 떨어졌으니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제일 간단한 거는 동네 안경점에 가서 안경 맞추러 왔는데 시력 검사 좀 해봅시다 라고 하면은 안경점에서 대부분 검사해드리거든요. 근처 안경점에 가셔서 시력 검사를 했는데 안과에선 0.6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1.0 나온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런 것도 좀 검증을 해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병원을 선택을 할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때는 오늘 말씀드린 이런 점들을 한번 쭉 둘러보시고, 병원도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검사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수술을 내가 해 말어를 결정을 할 때 누구 말을 믿고 어느 병원에서 어떤 렌즈로 수술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런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혹시나 뭐 백내장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수술을 받으셨는데 불편하신 점 있으시거나 어떤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밑에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현석 원장이었습니다.